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7월 2일 아침 출근길이고요. 일본 유명한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죠. 그 사람이 쓴 오륜서라고 하는 그 병법서는 유명하기도 하고, 또 그 오륜서를 경영 현장에 접목시켜서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무사시 얘기를 좀 할게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16살 때부터 이제 검술을 좀 배운 상황에서 소위 그 도장 깨기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에게 다 도전장을 내고 이제 칼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무기가 칼이니까. 그리고 진검 승부도 하고, 그래서 그 오륜서에 보면 나오는 것이 한 60여 차례 승부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좀 숨겨진 야사 같은 얘기가, 세키슈샤이, 야규 세키슈샤이라고 하는 검객과의 일화입니다. 이 세키슈샤이라는 사람은 신카게류, 그 원래 오타니, 일본에 있다가 미국으로 간 야구 선수 오타니가 뭐 이도류, 두 개 칼로 쓴다, 이도류 뭐 이런 얘기를 쓰죠. 원래 이도류라는 게 두 개 칼을 쓰는 검법의 유파인데, 그래서 일본은 무슨 류 이래가지고 검법의 유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세키슈샤이는 신카게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맨손으로 칼을 제압하는 뭐 이런 검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창시자인데, 그게 무사시가 세키슈샤이에게 도전을 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세키슈샤이는 거의 정점에 오른 사람이었고, 무사시는 아주 혈기방자한 젊은 검객이었던 거죠. 그 도전장을 딱 내밀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한판 도전이 벌어질 텐데, 그 일대 고수 세키슈샤이가 내가 감기에 걸렸다, 몸이 아파서 도저히 대전할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비겁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싸움을 피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에 뭘 하나 보냅니다. 작약은 이게 장미 비슷하게 생긴 꽃이에요. 그래서 뭐 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약을. 작약 한 송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편지와 함께 보낸 겁니다. 이제 무사시가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가, 뭐야 이거, 너무 허무하게 돼버리니까, 하지만 뭐 대외적으로는 그래, 세키슈샤이가 내 대전을 피한 거야, 이러면서 편지를 이렇게 봤는데, 뭐 편지를 보고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그 작약을 딱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포인트가 뭐냐면, 작약 꽃송이를 보고 놀란 게 아니고, 아까 그랬죠. 세키슈샤이가 자기 정원에 있는 작약을 칼로 탁 베어서 그걸 보냈겠죠. 그래서 이 검객이다 보니까 무사시도 그 칼로 베어져 있는 그 단면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단면을 보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이 사람이 칼 쓰는 솜씨는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회를 먹으러 갔는데 회 칼질하는 그 회 모습만 딱 보고도, 옛날에 그 미스터 초밥왕 이런 만화 보면 그거 나오던데, 그 회를 어떻게 떴는가만 보고도 그 칼 쓰는 그 장인의 그 실력을 알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본 장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사시가 느낀 거죠. 이 세키슈샤의 이 영감은 내가 도저히 범접할 단계가 아직 아니구나. 그래서 대전을 이 양반이 나를 생각해서 그냥 피해준 거구나.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맞짱을 떴더라면 내 목숨이 그냥 날아갔겠구나.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더 수련을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야사겠죠. 근데 얘기가 참 드라마틱해서 많이 인용되고 회자가 됩니다. 보통 그 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죽인다, 그 살인검,
그런데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검, 활인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키 슈자이가 자객을 딱 잘라서 무사시에게 보냈을 그 검은 살인검이 아니라 활인검이겠죠.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 거고, 또 고수가 점잖게 한 수 아래 젊은이에게 훈수를 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장자 양생주 편에 그 포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포정이라는 사람은 소를 잡는 백정입니다. 그런데 이 포정이 워낙 소를 잘 잡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금인 문해왕이라는 임금이 한번 포정을 불러서 당신 소를 한번 이렇게 해체해봐라. 그래서 칼을 들고 소를 해체하는데, 뭐라? 칼을 쑥쑥쑥 이렇게 하니까 이 소가 툭툭툭툭 분해가 돼서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봐도 참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분해를 잘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하냐? 그랬더니 이제 뭐 포정이 길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장자 그 원문에 보면 되게 길어요. 근데 그걸 조금 핵심만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수들은 소를 봅니다. 소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중수들은 그 소의 뼈와 살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고수들은 뼈 속에 있는, 뼈와 살 속에 있는 틈이 다 보인다는 거죠. 틈이. 그래서 칼을 그 틈 속에만 딱딱 넣어버리면 소가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백정들은 이렇게 칼을 자주 이렇게 체인지합니다. 자꾸 녹슬기 때문에, 무뎌지기 때문에. 그것은 자꾸 뼈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백정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칼을 체인지합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19년째 같은 칼을 쓰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뼈를 치지도 않고 살을 치지도 않고 그 빈틈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틈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칼이 녹슬 또 무뎌질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장자 양생주 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문해왕이 그거를 보고, 이 소를 잡는 이 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양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내가 알았다. 이게 이제 나오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포정해우, 포정이 해자가 해체한다, 소우,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다소 좀 과장 섞인 얘기, 무사시와 세키 슈자이의 자객꽃 이야기도 그렇고 포정해우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알죠. 확실히 고수들은 좀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근데 좀 일을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은 시끄럽고 요란하고 뭐 좀 번잡하죠. 근데 논어에 그 얘기가 나오죠. 눌언민행, 군자는 눌언민행이다. 누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눌변이다, 그런 게 할 때 눌언. 근데 민행, 행동은 민첩하다. 그러니까 군자는 말은 많이 하지 않고 행동이 다다닥 민첩하다. 군더더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이랑 일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오히려 잘 쓴 서면은 간단하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담백한 것이 좋고, 우리가 어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번잡하지 않게 핵심을 들어가서 이렇게 핵심을 바로 찍어서 심플하게 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에 문득 예전에 들었던 무사시와 세키 슈자이 자객꽃 이야기, 그리고 장자 양생주 편에 나오는 포정해우 얘기를 한번 들려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 일에 어느 정도의 그 고수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입니다.